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자, 오늘도 또 토요일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사실 조금 힘든 한 주셨을 겁니다. 어제가 이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조금 힘든 주였습니다. 한 주 동안 외국인이 정말 4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5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어제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조금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PC 발표 지수, PC 지수가 좀 중요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또 무료 방송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후에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지금 출발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베스트 어드바이저죠.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합쳐서 5조 원을 팔아치웠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왜 이렇게 팔았죠? 네?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더 팔 물량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네, 어떻게? 더 물량은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지금 외국인 지분이 네. 코스피에서 33% 넘거든요. 그러니까 팔 물량은 많은데 네, 팔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밤방송에서 우리 앵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얄밉다고. 얄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계속 매수하다가 네. 매도해서 우리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셨죠?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토요일 날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토요일 날은 평상시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직장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실사구시라는 말.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께 어떤 어떤 매매를 통해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드릴 수 있는지 지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여튼 뭐 힘들 내십시오. 저는 6월 달을 기회라고 봅니다. 항상 저는 이제 월말 되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거 기회로 보고 있고 늘 그렇게 또 보모가 당당히 시장을 맞이하죠. 근데 막상 또 맞이하면 우리의 또 예상대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5월 달이 바로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애둘러 변명을 하자면 저는 5월 달 양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양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셀 인 메이가 아니고 바이 인 메이라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어요. 그런데요. 미국 시장은요. 진짜 양봉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답하고 외국인 이렇게 매도하고 그러니까 속 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따로 못 봐일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동네 북인 것 같아요. 동네 북이 아니 그만 근데 있잖아요. 절대 이 글로벌 그 증시라든가 모든 것에서 돈의 흐름은 못 속여요. 우리나라 맞죠. 뭐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결정적으로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매도 친 게 사실 뭐 엔비디아 논쟁이 있을 때 그게 뭐 테스트에서 뭐 실패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논쟁에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매도가 안 나왔어요. 뭐에서 크게 매도가 나온 줄 아세요? 삼성 노조 파업. 예, 그래 그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 늘 그렇게 어떤 그런 아킬레스건에 시달리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지금 많이 가라앉았지만 그거하고 또 하나는 노조.
예, 그 강성 노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의견은 아닙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과거는 이제 흘러갔고, 어차피 지수는 숨구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6월 달은 희망적으로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계속 매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러니까 아까 뭐 PCE 지표라든가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오고 또 외국인의 스탠스도 나오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람 심리가 다 나오잖아요. 투자자들. 그것이 하나로 모아서 나타나는 게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뭘까요? 우리 조랭크님. 글쎄요. 기술적 지표예요. 그러니까 종합 외수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경기 지표, 기업들의 실적, 수급 하나에 나오는 게 차트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야, 쟤 또 차트징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성투자하면 언어인데요? 그걸 몰라서 될까요? 그리고 이 기술적 지표는 지난 흘러간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를 포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투자를 하시려거든 이미 다 누구나 아는 뉴스 따라다니는 거 그것도 이미 올랐을 때거든요.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주식시장의 언어를 좀 이해하시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월달 왜 희망적으로 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는 어떤 말씀을 드냐면 4월달부터 추세 투자 이거 어렵다. 단 2월부터 3월까지는 이건 저는 저리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왜? 가만히 차트 보실래요? 많이 내렸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주식할 때 쌀 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지표로 보세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싼 고점에서 이미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 또 금리 얘기하죠. 맨날 틀면 나옵니다. 매파가 어떻고 또 뭐 금리가 물 건너갔어요. 인하가.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거를 보세요.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0.25% 소위 말해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죠.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된 줄 아세요? 1년 10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고점 그러니까 5.25에서 5.5까지가 지금 가는 게 몇 개월 돼 있나요? 얼마 안 됐어요. 한 6,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이 매크로한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서 뭐 그릇도 저럭펴락 이 지금 그러니까 거시 경제는요 우리 마음처럼 쉽게 엿가락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관심 1도 안 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지표 경제 지표 별로 생각 안 써요.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4월달 이럴 때 추세 투자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왜 기회라고 보느냐? 제가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노란색이었죠. 지금 노란색이죠. 이것은요,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하락 C파동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테크니컬 리테일이 나올 겁니다. 오실레이터가 0.53이거든요.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안 좋았지만, 월봉을 보실게요. 6월 또 이제 월요일부터 첫 거래되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뭐 제가 굳이 차트 안 올려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실 또 양산 가능성도 있고 또 음선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두고 봐야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미국 증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월봉을 보실까요? 역시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되고 진짜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이것저것 뭐 정치권 이렇게 좀 나오기는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에서 저는 좀 반등이 더 기대가 된다. 코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은요. 이게 지금 일간 차트거든요.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쌍바닥 패턴.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이거 또 한 번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의 매수를 쫙 끌어올렸거든요. 이 구간에서 또 기관들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좀 코스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황의 시황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실전 매매를 하실 때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시장에서는 오른 거 보고 추세 매매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매도해야 되고 지금은 기회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은요.
사실 굉장히 슬럼화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종목 장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주식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자랑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때 코스피가 1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얼마 30배 우리 수익 나야죠. 근데 개인 투자자 대부분 보게 되면 95%가 이바돼서 걔는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수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수익하고 비례하느냐? 비례하지 않아요. 크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목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도 접근할 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 남들이 안 볼 때 좀 많이 공부하셔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야 돼요. 제가 아까 이거 볼 때 이게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오른 거 패보고 그 다음에 야 이제 됐다 하고 막 또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저는 이제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굉장히 힘든 구간에서도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왜 이렇게 좋을까요? 낙폭 메리트가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푸드에서 화장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펀더멘털에 받쳐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저점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말하자면 뭐 신규 노브랜드라든가 또 뭐 이따 말씀드렸지만 금융 같은 뷰티 스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답은 어디예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월달 이제 첫째 주를 맞이하실 텐데요. 어느 쪽을 좀 관심을 둘 것이냐? 저는 신규 상장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요. 여러분 신규 상장 딱 한 종목들을 보십시오.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 모든 종목이 다 가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히 옥석가리가 될 겁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 완전 박앤세일의 한 종목들을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빠지면서 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수들 이제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와 또 우리의 수익은 크게 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남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선점해서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선구안 한번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위원님 오늘 저희 또 공부 함께 해봐야죠. 오늘은 어떤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제가 슬로건이 뭐냐면 100마디 말보다는 네, 정말 실전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수익 그러니까 매일매일 쌓아가는 행복한 매매 네. 그래서 행복한 꽃길로 동행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슬로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경외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외람되기도 해요. 수익 난 거 자랑한다고 할까 봐요. 근데 이건 현대 팩트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 좋은 정보 선장이 오늘 또 직장 다니시고 우리 후배분들 많이 계시죠? 뭐 선배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이게 보게 되면 뭐 대부분 후배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직장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생업에 충실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 소위 말해서 재테크라고 그러죠. 그걸 수익 내는 그런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접근한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장기도 있고 막 그냥 또 아니면 초단타도 있고 다양한데요.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거 다 본인의 이제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게 종국적인 목적은 내 계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또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식 자체는요. 우리 주링크님. 네. 안전한 자산일까요? 위험 자산일까요? 아, 사실 안전한 자산은 아니죠. 위험 자산이죠. 그렇죠. 항상 리스크를 수반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하려면 뭘까요? 어느 때가 리스크가 적을까요? 금액이 좀 저렴할 때? 저렴할 때 그것도 하나 되고 네. 진정한 수익이라는 것은 네. 저도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몇백 프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건 제가 여기 머니터에 최초에 추천한 다음에 지금 900% 10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문제예요. 이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께 제가 포장해서 딱 제시해드리는 소위 말해서 쇼윈도 마케팅이에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수익이라는 어떤 거냐? 어떤 거죠?
현금화 시켰을 때, 내 계좌를 현금화 시켰을 때가 진정한 수익이에요. 그럼 그 방법이, 야, 그러실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수익을 내시는 건 딱 상위 5%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도 우리 주례키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성공 투자를 하면 대중과 좀 멀어졌으면 해요. 대중이 주로 이렇게 추적하고 가는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의 뉴스 따라잡기.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예를 들자면 제가 늘 여러분들 여기저기 무방도 많이 다셨을 거예요. 타방송. 27% 올랐을 때 상한가 도전하면서 3% 먹고 다음날 쭉쭉 빠지는 그런 종목들을 탐정한다든가. 그 위험한 매매거든요. 특히 직장 내리시는 분들 말입니다. 예, 그런 것보다는 정말 따박따박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인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다음에 저점에 사면 살수록 계좌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전 매매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 내 계좌에 살 수 있는 종목을 노리시라. 늘 또 그것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한 줄기를 한 줄기를 흘리십니다. 왜? 우리의 눈과 귀는 늘 뉴스라는 걸 추정하거든요. 여러분들 방송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증권사 몇 개가 있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또 뭐 거기다 너트북까지 해서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뉴스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저는 저의 나름대로 제가 인생을 역전시킨 매매 기법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정말 500만 원으로 인생 역전시킨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래과학인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60 넘어서 3천만 원 가지고 10조 원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잽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성공 투자에 노하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아픈 계좌 또 직장 내신 후배분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황금 맥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뭐냐면은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그게 분모가 돼야 돼요. 분모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들, 사상 누각인 종목들, 최근에 가슴 아픈 종목이 있죠. 그런 거 뭘까요, 여러분들? SG 사태에 성공하는 비롯해서 그런 거, 또 최근에 임상 실패해서 HLB 그룹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고 저도 잘 되기를 기원하지만 내용만 현실은 그렇게 국가에 반응되잖아요. 그냥 그것보다도 철저하게 펀더멘털에 받쳐주는 종목. 예, 그걸 가지고 어디서 잡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기기죠. 그 다음에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 때나 돌아가네요. 제가 여러분 주식할 때 똥불 차지 말라는 거예요. 황금 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절대 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황금 맥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황금 맥점 추적기예요. 이게 바로 제가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제가 참 그 역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요. 장이 끝나면 내일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여기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앱까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무방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그 검증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늘 뉴스 따라잡기, 인기 영합,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징이 뭐냐. 기본 원리는 주식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똘똘하게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40회 쓰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육법전서 이렇게 책이 두꺼운 것도 유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고요. 딱딱 핵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 다 쉽게 알 수 있는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핵심 3요소입니다. 거기다가 변곡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 게 여러분들 MACD도 있지만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발동하는 게 바로 스타캐스틱입니다. 이거 지표의 콜라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게 바로 그랜벨이 만든 그런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작동하냐면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엔비디아가 요즘 조정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 실적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에서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 그 이격조리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와 이평선의 이격도를 활용하는 전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럼 이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 제가 모두에서 아픈 계좌를 말씀드렸죠. 당일에서 5일 동안 보통 OS의 20%, 거의 상승 확률이 8, 90%예요. 믿지 못하시죠? 팩트를 증명해 드릴게요. 물론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면 또 못 믿을까 봐, 제가 아침 방송에 제작진에서요, 진짜 야 뭐 좋은 정보 그래도 뭐 3대 천왕 해주고 좀 뭐 나름 열심히 하고 뭐 내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해준 게 바로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제가 아침 한 7시 반 4, 50분에 출연해서 여러분 하는데, 제가 1년 지금 한 5개월 됐거든요. 거기에서 적중률이 87%입니다. 최소한 5% 이상, 몇십 프로, 몇백 프로까지요. 이게 바로 적중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회 이상 20% 수익 난다? 이 이제 주식은 아까 제가 위험자산을 말씀드렸잖아요. 급등주 추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힘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과 조금 멀어져서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 빠르면 당일, 늦어도 5일에 승부한다. 그래서 아픈 계절 치유하고,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그렇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 능기로 방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뭐 획기적인 그 신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가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리 앵커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질문하니까 네. 이제 뭐 맥점 뭐 황금비치 전략 넘버 1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랜빌 법칙이 있죠. 이평선 밀집에서 역전내망치의 도지. 쉽게 해서 캔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것마저 되느냐? 여기에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십 개의 아주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맥점이거든요. 이게 위수형 밑꼬리 패턴 나옵니다. 이때도 제가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거의가 이평선 밀접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양음 패턴. 그 다음에 또 양양 패턴, 이거 황금점 전략 넘버 5,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 이런 게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건 또 거래가 감소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5일선 아래 양음량. 얼마나 슈팅이 급등 나오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당일에서 5일 내에 이게 지금 승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주식 경험 중에서 제가 만드는 말이 하나 있어요.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라. 이럴 때 쫓아다니시면 먹어도 조금 먹고 아니면 낭패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한가 다음에 음선 나는 거. 이것은 뭐 거의 희박하게 나오는 그런 패턴들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좋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또 마지막 한번 마도매를 해드릴게요. 30년 노하우 좋은 정보 선장의 성공 투자 꿀팁.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을 노리시라. 제가 이것은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늘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누군가 귀는 늘 오르는 걸 많이 보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최강 이거 뭐 저는 나름대로 황금 맥점 시스템이 있다. 오로지 수익만 보시라. 다른 것들은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노이즈다. 몇 달 지나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수익률 다 저 좋은 정보가 말씀드린 포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편하게 매매할 것이 힘들게 매매할 것인지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수익은 어떨 때? 매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매도했을 때 매도를 해야지요. 만약에 매도했을 때 추세 투자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30% 수익 나면 까먹어 봐요. 그건 가슴 아픈 매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제가 무방에서 소상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많이 힘드시고 그러신 분들 위해서 늘 이렇게 좀 신규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내 계좌를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설명드렸네요.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점만 고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제 전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게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또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지, 또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실전이죠. 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장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음봉을 드렸잖아요, 주간상으로. 근데 저는 뭐 소위 말해서 따로 호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수가 많이 내렸나? 그 정도로요. 아, 체감을 못 하셨군요. 네, 지수가 내려가는 그래서 걸. 제가 아까 연합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거든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일지도 몰라요. 저는 만약 내 사촌이 논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논을 샀지? 내 사촌이? 난 그 연구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인생 역전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야 저거 또 자랑하냐? 그러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시자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은 해냈다. 지금부터 실전 매매한 거 아까 좀 전에 아까 우리 주리님도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한 번에 습득할 수는 없지만 눈여겨보시라고. 그러면 아까 쫙 그게 이제 파노라마 시계로 딱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다면 그게 지금 재현이 될 겁니다. 네? 한번 보시자고요. 네. 자, 첫 번째 J2K 바이오가 있습니다. 예, 화장품 바이오 원료 하는 회사인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때 이거 봐요. 일수형 밑거리 패턴이에요. 제가 좋은 정보의 아침에 선물 보따리 패턴에서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 아까 공부하시라고 그랬대요. 이때부터 당일날 25% 올랐고 또 최근에 포착한 게 뭐냐면은 양음 넘버 4.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쉽게 여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넘버 4가 나면 이때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상한가 뽑으면서 72%나 올랐어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수와 관계가 없겠죠. 두 번째 코칩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파란색 숫자 음선을 지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음선이 계속 나오고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죠. 이것도 일수형 밑거리 패턴이 나오네요. 그냥 VI 걸리면서 뭐 또 이게 단기 수익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20% 급등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브리핑하면서 전력 인프라를 볼 때 물론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지만 이거 전선주에서 저는 제일 좋게 보인다.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중에서 이번 주에서 가장 시세를 뽑은 게 뭐였나? 근데 그건 뭘까요? 이미 황금 맥점 전략이 여기서 말해줬어요. 우리 주리앵커님 양양 패턴 넘버 5. 그게 넘버 5였나요? 이게 넘버 5예요. 그래서 이것은 번호는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상위 5%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위 5%가 성공 투자분들이거든요. 네. 이거 빼박이 그냥 이평선 밀집해서 상승되면 눌리면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이것도 20% 올랐어요. 전선주에서 이번 주에서 가장 큰 시세를 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진전기, 그다음에 이제 큐로세라인데 이제 암발세라에서 혈액암, 예, 그것을 완전 관해가 67% 났다고. 처음에는 그 회사 자체에서 그랬던 것이 이번은 완전 공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양음 나오죠? 양음. 그리고 저점이었죠? 그러면서 누가 이 재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것도 19%나 올랐다. 그 다음에 노브랜드라고 있습니다. 노브랜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마트 이렇게 뭐 옆에 있는 동네 슈퍼 그런 게 아니고 신세계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신세계 그런 게 아니고 의류. 네? 의류 ODM. 네. 실제 굉장히 짱짱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가만 보세요. 여기 양음이 나오죠. 이때 매수 들어가서 목요일날 제가 공개방송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아주 짭짤하게 상승이 일어났고 매도가 콕 찍어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제까지 또 올라서 뭐 이때도 한 17% 올랐다. 그냥 뭐 황매기가 찍으면 요즘 뭐 별명이 찍날이라고 그래서 VI 또 나왔네요. 근데 VI 상한가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세요. 제가 VI 저는 이 황금 맥점 전략은요. 예를 들어서 6% 올랐을 때 뭐 3%, 4% 올라서 VI 외치되지 않고요. 완전 저점이었잖아요. 저점에서 잡아서 이게 결국 실계좌 수익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이 뭐 때 실계좌 수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계속 여러분께 설파하고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정말 이게 10배가 나온 종목이에요. 제가 머투에서
최초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오래된 거 지금 저 피하라는 게 아니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 예, 뭐 좋은 이렇게 상승, 이것도 양음량이죠. 이것도 상승 흐름이 괜찮게 일어났다. 또 이제 YC가 있는데 YC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하고 이제 심텍에서도 지분 가지고 있는 어제 또 상한가 같네요. 이런 것들도 예, 멋지게 한 15%도 상승이 일어났다. 그와 비슷한 펠리클 그런 만드는 회사 이것도 하나 보실래요? 자, 이게 뭘까요? 양음량. 아마 우리 주리님들 늘 방송하시니까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인싸 이것 때문에 올랐네요.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영향가 없어요. 나 진짜 저는 그래서 이때 봐요. 주리님들 봐봐요. 네. 이때 YC, FST를 이때 자리가 좋으네요. 라고 방송에 말씀하시나요? 안 하죠. 네. 언론 다음에 이게 뭐 때문에 올랐다고 복귀하는 거죠. 이슈 얘기하는 네. 거죠. 그 봐요. 그 다음에 음문 막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을 거예요. 5일선 아래에서 양음량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도 부에 21%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삐아가 있습니다. 삐아 아시죠? 네.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 네. 예, 이것도 이제 양선 다음에 음선 다음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장정 공개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한 19%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뷰티 스킨 바로 어제 했습니다. 어제 이것도 보세요. 이제 주레이킹 여기서 답을 해주셔야 돼. 이게 뭘까요? 상사님을 누르면서 네. 양양음 양양음 5번. 황금 맥주 저자 5번.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양양음은 예. 그러니까 실패하시는 분들은 뭐 실패하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늘 뉴스라는 거 고점에 따라다니시고 성공하신 분들 음선 나올 때 그래 황금백점 저래 넘버 5 그 특히나 역전된 방치가 더 좋아요. 역전된 방치는 뭐냐면은요 하루 종일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거래가 감소가 일어나는 게 필연적이죠. 이것도 어제 VI 걸리면서 21% 상승했다. 참고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네요. 네, 어제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어제 어땠는지까지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또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화 네.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려면 투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뭐 단타만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머니투데이 첫 방송 나와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주를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다 귀결되는 것들이 루닛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 한미반도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한 꼭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께 고스란히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 이건 특징이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은 복리의 마법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말씀드릴게요. 저점을 찾게 되면 선점하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펀더멘털을 받쳐주는 종목들이죠. 예, 펀더멘털은 뭐냐면은 현재 실적 플러스 미래의 성장성이에요. 주가가 대박은 어디서 나냐면요. 현재 시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으로, 그러니까 꿈의 기울기를 가벌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좀 수익 상승이 많이 일어난 종목을 몇 개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반도체에서 유리기판 Y시킴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첫 번째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2월 2일 이때 있어요. 이게 또 나오죠. 양양한 패턴이에요. 전일점 훼손하고 꾸준히 상승 나오죠. 그 다음에 포착한 게 2월 29일. 이때부터 이제 이건 순간 조금 올랐고 좀 눌림을 주다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최근에 좀 상승이 일어난 게 바로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음선이 몇 개예요. 이거 한번 자꾸 보시자고요. 음선이 6개에다가 망치형 캔들이거든요.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뭐라고요? 아우, 저를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자꾸 뭐라고 그럴까? 윙크를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외면해버려요. 왜? 뉴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YC캠도 이런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력 인프라에서 대장은 역시 HD 현대 일렉트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10월 26일 날 아침 방송, 낮 방송, 조은정의 황금 백점 코너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때가 또 결정적인 매수 구간이 됐네요. 그래, 오래된 건 다 차치하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된 거 끝까지 들고 계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수익은 아까 우리 또 배우셨죠. 뭐였을까요? 여기서 5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자꾸 이 맥점을 한번 공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나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전력 인프라에 나중에 늦깎이로 이제 가담해서 올린 게 바로 삼화전기입니다. 저는 이 종목 가지고 뭐 그냥 이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죠. 절대 방송에서 이거 뭐 377% 올랐네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공략했거든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첫째는 기간이 오래됐고 이거 들고 계신 분이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맥점은 잘 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게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이것도 가만 보실래요?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 배우셨죠? 어디냐면은 이 처음 우진엔텍 나온 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군요. 여기 나오죠. 쌍둥이 패턴.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쌍둥이 패턴 5일선 아래 많이 내렸죠. 하락 C파도 완성하고. 제가 이거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전력 인프라, 현대 일렉트릭 같은 거 많이 올랐다. 난 거기서 추격 못하겠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보자. 그게 바로 원전이다. 원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대형 원전 상계하고 또 SMR 한 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선행해서 먼저 선반에서 움직이죠. 이때부터 제가 이것도 아침 방송에 여러분 말씀드려갖고 이것도 뭐 그냥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큰 수익이 났었다. 158%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이거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아시죠? 이것도 이럴 때면서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최근에 이건 뭐 실적이 좋다고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91%.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른 게 뭐 재룡전기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이것도 눌림에서 이것도 결국 전력 인프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장품에서 아이 패밀리 SC가 있습니다. 김태욱 씨가 하는 거, 최시라 씨 남편이요. 이것도 완전히 저점에서 꾸준히 오르죠. 화장품에서는 뭐 이거 외에도 뭐 VT를 비롯해서 VT 나오는군요. 이것도 다 선점해서 뭐 여러분께 그래도 뭐 저점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J2K 바이오도 상당히 이것도 뭐 좋은 수익을 났고, 그 다음에 또 삐아 같은 경우도 아까 다 보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삐아 보실래요? 바로 이거예요. 위수점 밑거리 패턴에서 이틀 동안에 음봉 3개 줬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에 55%나 올랐어요. 오랜 기간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알찬 수익일까요?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AI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도 이게 이제 양양한 패턴. 참 신기하죠? 우리 주례님께서 보세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오른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남들이 안 볼 때 황금 맥점 전략은 저점에서 포착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 예시 딱 하나만 해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진엔텍입니다. 자, 몇 달 지난 다음에 몇백 프로,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진엔텍을 보시게 되면은, 예, 바로 어떤 패턴이었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5월 7일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원전에서 대장주로 가고 아마 2,600개 종목 중에서 5월달 사순위에서 탑픽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거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자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수익인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또 이따 무방에서 이제 원전 그런 이슈도 있고 맥점 자리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텍까지 AS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 주 전략 세워볼게요.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좀 큰 종목 중에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무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무방 이야기도 이어서 좀 해주시죠, 위원님. 네. 실사구시란 말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 투자들이 그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수익, 행복해지는 매매가 뭘까요? 정말 캐시카우가 매일같이 쌓이는 매매, 그것도 많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직장 다니시고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 6월달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제 다 지금 검증되셨죠? 예, 그런 분들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겁니다. 모방에 오셔서 정말 시점 매매에서 어떻게 수익을 쌓아가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드리고 또 팁도 드릴 거예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다양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믿고 보는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 순서입니다. 바로 위원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 이번 주 시장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힘겹게 이겨내신 시장일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님과 함께 이겨내셨을 것 같아요. 이재상 한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5월달 한 달간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고요. 또 6월달도 아마 장 초반, 6월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6월 달에 조금 어려운 구간이 좀 지나면은 6월 한 뭐 둘째 주나 뭐 6월 중순부터는 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때가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가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우리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은 돈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아무래도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가장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바로 LS 일렉트릭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 치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조정이 계속 있었죠. 근데 올라가면서 이런 음봉들의 조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을 지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죠. 올라와서 박스권, 또 올라와서 또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면서 자, 이 종목이 계속 갈 것이냐 이거를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준은 확실하죠.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감수하고 계속해서 갈 방향대로 가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바닥 대비 포착된 이후에 150%나 올라왔지만 결국은 이 종목이 AI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AI라는 그 테마가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이 6월 1일인데 네, 6월 달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하반기부터 갑자기 AI가 산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거기서 어떤 순환매가 일어날 때 이게 AI 종목이면 그때 다시 진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드린 말씀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5주선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괴리가 커지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면 될까요? 바로 이 구간에서 사시면 되겠죠. 그죠? 이 구간에서 5주선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다. 자, 보시다시피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항상 거래량을 보시면 되죠. 거래량 줄었죠. 이 거래량을 보시고서 지난주에는 거래량이 늘었지만 이번 주에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꼭 저점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눌림목,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나?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주 단위로 보시면은 벌써 13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13주째 상승 중인데 주 단위 음봉이 딱 3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S 마린솔루션인데요. LS그룹 관련주. 자, 작년에는 포스코그룹, 올해는 LS그룹. 또 다른 그룹 관련주들이 이제 또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LS그룹 관련주가 뭐 대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LS 유일하게 안 오르는 종목이 LS 마린솔루션이다 이런 말씀을 벌써 열흘 전부터 드렸어요. 여기서. 그죠? 유일하게 안 오르는 종목.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LS 관련주들은 지금까지 이제 안 오르는 종목이 이제 거의 없다. 이제 다 올랐다. 대신 이 종목이 이제 추세를 타고 갈 것이냐. LS 마린솔루션은 해저 케이블을 하는 회사죠. 근데 어쨌든 해저 케이블도 뭐 광 케이블도 있고 전력 케이블도 있겠지만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 결국은 전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3주 배당 3자 배정 유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피크를 또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3자 배정은 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에 지금 350억 규모의 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S 마린솔루션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도지 형태의 이런 주봉이 형성됐는데 이런 구간은 하락할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변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개 이제 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줄은 도지 형태가 나오면은 하락의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쉰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가겠다고 하면은 다음 주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흐름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LS 마린솔루션은 좀 애매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SMR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소형 원전, 대형 원전을 짓는 데는 원전 기간도 굉장히 크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SMR을 지금 많이 선호하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SMR을 3기 정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기술에서 만들고 있는 이 제어 계측 시스템 원전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원전이 움직인 지가 예를 들어서 한 6거래일 전이라고 하면은 원전 중에서 우리 기술은 벌써 10거래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회사가 대장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봉이 이제 영망치 봉이 나왔는데 추세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일가가 풀렸어요. 우리 기술이 과열 구간을 해서 단일가가 형성이 됐다가 이번 주에 단일가가 풀리면서 음보로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을 보시면은 단일가가 풀렸다고 해서 거래량이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단일가가 풀렸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단일가가 풀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감을 좀 잡을 수 있겠죠? 자, 뭐 거래량이 줄고,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또 줄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 자체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이 무조건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강한 회사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안 내린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우리 기술도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원전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따가 추가적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기후 환경 변화 이런 변화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런 화석 연료에 의한 그런 전기를 생산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클린 에너지라고 불리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인물이 젠슨 황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 젠슨 황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산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28% 올라갔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을 냈을 수 있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매수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새벽에 끝난 델이 거의 17, 18%대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면서부터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뭐랑 관련이 있다? 델과 관련이 있죠. 예, 델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젠슨왕이 델과 또 어떤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 건데 마침 이제 델이 급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충분히 하락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매도봉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봐도 아시겠죠. 뭐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그죠? 그리고 고점 대비 음봉에 피리침 맞고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5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가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이 PCB 자동화 장비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이 바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지만 추후에는 그게 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성, 그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 바닥이 3,5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 100% 올라왔죠. 네, 지난주에 요 구간에서 포착이 돼서 불과 한 3박 4일 만에 태성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목요일날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인데 목요일날 상한가 나오고도 뭐 금요일날 약간 신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아마 한 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나온 물량들을 보면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 얘기는 이 물량들이 매도가 어느 정도 나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태성의 주봉을 보시면요. 우리가 명확한 기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 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은 아, 고점에서 팔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인식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산수와 같은 원리입니다.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 대비해서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을 빼버리면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은 아, 매도가 나왔네. 그리고 고점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확률상 추정했을 때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투자를 했죠. 그래서 1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24를 구글에서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쇼핑몰이 컨텐츠가 나왔을 때, 뭐 숏폼에서 컨텐츠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짧은 동영상에서의 광고, 그리고 그 짧은 동영상에서의 매출,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카페24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리상으로 봤을 때, 자, 바닥에서 어떤 거래가 터졌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네, 바닥에서 우리가 이런 대량 거래, 여기 보시다시피 이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타고 있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처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뭘 보면 되냐?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들이 나왔다가 지금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기서 어떤 조정을 받아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형성할 거고,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흐름을 보면요. 흐름을 보면은 장대 양봉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요 분할로 매수를 했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대략 요 정도의 어떤 3만 원 정도가 되겠죠. 3만 원이라고 하면 3만 원 직전에 팔아야겠죠. 그 정도 구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갖고 대응하시면은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게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3만 원 부근에서도 만약에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거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탄력이 살짝 떨어졌을 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카페24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었죠. 네, 뭐 지난주에 큰 변동성이 없었고, 그리고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한 3, 4%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화장품이 우리나라 섹터에서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sek터, 그게 바로 화장품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조정을 받았다가도 올라가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이블CNC인데요. 에이블CNC가 만든 화장품이 다이소에서 화장품이 품절이 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기관 중에서도 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면은, 자, 뭐 이탈한 게 전혀 없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 이 구간의 흐름에 맡기고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 하단권, 밑에 하락권에서 하단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죠. 어제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나왔지만 이 대량 거래를 합했던 물량보다는 적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화장품의 끝은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화장품의 끝은 아무래도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장주고, 이게 올라가는 어떤 속도와 그리고 올라가는 크기에 따라서 다른 화장품주도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뭐 에이블CNC 말고도 뭐 본느라든지 이차물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자, 에이블CNC 저라면은 다음 주에도 또 공략을 하겠죠. 왜 그럴까요?
예. 자, 지난주에 거래가 줄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화장품들의 공통점은 일단 실적이 좋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닥에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 콜마부터 뭐 그런 화장품 OEM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고 실적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품이 지금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화장품 쪽이 주가로 봤을 때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우리가 AI에서 또 핵심 섹터로 작용하는 게 바로 유리기판인데요. 유리기판에 뭐 필옵틱스도 있고 JNTC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SKC가 SK 앱솔루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실제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바로 SKC 앱솔루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SKC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탄력이 강해졌습니다. 이 과거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가 원점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여기서는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과거의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구간이 상승 초입에 있고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월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더 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죠. 5일선을 이탈했냐 아니면은 이탈하지 않았냐. 이것만 우리가 판단하면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은 매도의 찬스인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SKC 이 유리기판 관련주 내용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기판 쪽도 계속 끝나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전 고점을 돌파했죠. 네, 이전 고점 돌파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뭐 쌍봉으로 해서 쌍고점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쌍고점이 아니고 신고점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는 일단은 명분이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매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3, 4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수백억 단위인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백억 단위를 매수하게 되면은 그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아이큐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아이큐어라는 종목은 이제 과거에 알츠하이머 치매 쪽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경구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능을 갖다가 입증하면서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움직임 중에서 이 바닥권을 어느 정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 바닥은 대략적으로 1,800원 정도 됩니다. 자, 과거에 이제 저점을 보시면은 1,775원. 그러니까 거의 1,800원대와 1,700원대를 이탈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권의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치매와 관련된 종목들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종목과 묶어서 같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비만 치료제로서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제 전반적인 그 치매와 관련된 우리가 치매와 관련된 종목 중에 치매에 대한 치료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와 관련된 그런 진단 쪽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진단 쪽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지난주에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섹터가 동시에 같이 다음 주에도 또 연속성을 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완전 바닥에서 한번 움직였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서의 대량 거래. 자, 그리고 여기서도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대량 거래가 좀 의미가 있죠. 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여기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팔고 끝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역대급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 물량들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물량들이 다시 또 여기서 매도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1월 달에 대량 거래와 그리고 이번에 대량 거래가 합쳐진다면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할 수 있는 대량 거래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래가 만약에 탄력을 받는다면은 갑자기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퓨처캠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움직일 때도 움직이지만 이 퓨처캠이 또 최근에 전립선 치료제에 대한 그런 효능에 대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많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계속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피크로 갈수록 그러니까 최고점, 매도점에 갈수록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요. 양봉을 쭉쭉 뽑아가지고 빨리 끝내버리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자, 이 종목이 이제 경고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음봉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만약에 경고 종목이 안 됐다면 벌써 피크를 찍고 갔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지금 최종 목표는 우리가 10,000원 단위에서 움직였을 때 2만 원. 그럼 2만 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19,500원이나 19,800원에서 매도하는 게 적절한데 어제 종가가 16,000원대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뭐 19,500원이라든지 19,000원에다가 우리가 대응해서 매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퓨처캠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우리가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쭉 가고 있고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됐고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가 안 나오고 거래가 줄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욕심을 안 부리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5일선 터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적절하게 쉽게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 5주선을 터치했으니까 다음 주가 또 바로 매수의 찬스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블루 엠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보시다시피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요. 이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서서히 뭔가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의약품 유통과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패턴과는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이 하락폭이 하락했던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여기서 포착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영망치 형태의 매수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우리가 일봉상 차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매수일까 아니면 매도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주봉상 보면은 자, 주기차게 하락을 하다가 서서히 양봉이 계속 포착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떤 호재가 나올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가 이러다가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들어가야겠구나. 뭐 미리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얘가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전 국민 간식 시간이죠. 치킨 3마리 무료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방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와 함께 치킨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상 위원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어떤 포인트로 함께 봐야 되는지 쏙쏙 짚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파인 시그널 종목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부터 만나볼게요. 이번 주도 급등이 나왔었죠, 위원님? 네, 예. 아까 이제 브리핑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원전 쪽을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이 클린 에너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2038년도까지 무탄소 전기를 70.2%까지 올린다는 국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MR을 갖다가 지금 상기를 갖다가 신설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앞으로의 목표치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2030년도까지 태양광 풍력을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고요. 2038년도까지는 원전을 35.6%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32.9%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5.5%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클린 에너지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력 발전을 통해서 그 전기를 통해서 뭔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자동차를 수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를 갖다가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에 대한 제어 계측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원전의 한 기에 들어가는 그 제어 계측 시스템이 대략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2개를 갖다 수주한다게 되면은 매출이 한 1,000억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우리 기술이 저는 이제 이 물량이 포착이 되면서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원전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중에서 가장 빨리 바닥에서 움직였고 그 바닥에서 움직인 이후에 지금 거의 10거래일 이상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원전주들은 대략 올라가기 시작한 게 대략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대선 때 가장 원전의 대장주는 한신기계였죠. 우리가 그 한신기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신기계가 올라갈 때 바닥권에서 2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 않았고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그래도 탄력이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 종목의 어떤 끼라든지 흐름,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 종목도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종목은 좀 어느 정도 배제하고 가장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선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양봉을 연출했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단일가에서 계속 올려져 가지고 단일가 30분 단일가 매매 때 벌써 신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한번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물량들이 그 급락했던 그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뭐 본전 심리라고 할까요?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해서 목표가는 일단 3,300원 정도까지 1차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종목이잖아요.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 또 신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이찬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들려주시죠. 네. 일단 이찬불 포함해서 이제 화장품 아까 전에 이제 LCNC도 말씀드렸고 한국화장품 제조도 말씀드렸고 뭐 본느도 말씀드렸고 화장품 쪽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점에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찬불을 월봉 상태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2015년도에 10만 3,5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뭐 11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린 어떤 노하우의 원리에서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간 종목이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올라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10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찬불이 이제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2주째 거래가 줄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꿈틀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벌써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이찬불은 1분기 영업이익이 65억이 나면서 전년 대비해서 168%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쪽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LCNC라든지 뷰티 스킨이라든지 본느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하고 또 길게 가고 있습니다. 이차물 역시 이제 아직도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흐름들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제는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전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굉장히 중요한데 AI 쪽에 이제 그런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용량이 굉장히 고열이라든지 그런 고열에 의해서 기판들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기판을 선호하는 거죠. 다만 유리기판도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을 때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런 구멍을 뚫는 미세한 구멍을 뚫는 장비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코닝이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 진출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앱솔루트, 그 회사들이 이제 바로 이제 유리기판의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그리고 SK 자회사인 이 앱솔루트 이쪽에서 아마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쪽에서 지금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전날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봉 상태에서 한번 보면요. 자, 과거에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인데 거의 한 2년 동안 조정을 받고서 지금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고점까지는 거의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고점이 한 20만 원대고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 지금 2주째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을 보시면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관련된 그런 테마에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가 매수하시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목표가는 19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리기판 쪽 회사 SKC 말씀을 해주셨는데 2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상방이 더 이제 바닥 탈출해서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위원님, 저희 이제 무방 이야기 좀 또 들려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시장의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포스코 그룹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ICT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2차전지의 그 어떤 테마의 힘에 의해서도 움직였지만 그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이 가장 강력한 상승, 뭐 에코프로 그룹도 많이 올라갔지만 포스코 그룹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돈이 작년에는 포스코 그룹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연초에 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이 LS 그룹 쪽에 자금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전부 다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급등하는 흐름을 우리가 미리 포착하기에는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의 흐름이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반기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그룹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룹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돈의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재상 위원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머니왕 1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희 2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